영상은 정보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트윗들을 제 마음대로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트위터 읽어주는 여자 트윙녀의 홍은채입니다. 9월 19일 오늘의 트윙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윗입니다. 뉴욕 검찰총장의 거래소 판별. 판별은 좀 아니지 않아? 뜬뜬. 뉴욕주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인 바바라 언더우드. 그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연도 초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34개의 질문을 보냈었는데요.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걱정이 있다고 썼는데요. 첫 번째로 거래 남용을 제대로 감시하는 플랫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는데요. 3가지 항목에서 살아남은 것은 비트플라이어와 제미니밖에 없네요. 두 번째로는 이익에 관해 갈등이 만연해지고 있다고 했고, 세 번째로 고객들은 펀드에 대한 제한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질문지에 답변을 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낸스, 크라켄, 게이트.io 이 3곳인데요. 크라켄 CEO인 제스 파웰은 이 질문지에 대해 모욕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끝까지 답변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 배짱이 대단한데요?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크라켄은 샌프란시스코 베이스, 바이낸스는 몰타 베이스, 게이트.io는 케이먼 제도가 베이스인데요. 위 3회사 모두 뉴욕에서 사무실 운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바라 검찰총장도 이 3 거래소가 뉴욕에서 거래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마 불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금감원에서도 ICO 회사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었잖아요. 그 기한이 생각해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질문지들이 회수가 잘 될지, 회수가 된다면 어떤 보고서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안 쓰는 회사에게 뭔가 제재가 있을까요? 막 때리나? 뭔가 제재가 있을 것 같은데 제재가 없다고 하면 솔직히 나 같아도 쓰기 싫을 것 같아서. 네, 다음 트윗입니다. 마운트곡스 자금의 행방. 뜬뜬. 2014년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해킹을 당한 이후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은 이 코인판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이때 이 사건 이후로 거래소들이 일부 자금만 남겨놓고 모두 콜드 월렛으로 빼놓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죠. 아무튼 올해 6월 마운트곡스가 일본 법원에서 민사회생 절차를 승인받았고 곧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은 10월 2일까지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파산 수탁자인 노부아키 고바야시가 들고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 16만 개라고 합니다. 약 10억 달러의 규모네요. 저도 하나만. 예전에 회사 청산을 위해서 수많은 비트코인들을 풀었고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급락시킨 원인으로 지목되었었는데요. 그렇게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 놓고도 16만 개나 남았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아무튼 드디어 이 묶여있던 자금이 풀리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비트코인을 돌려받은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까요? 팔까요? 트위터리안 웨일 판단은 팔 것이라는 예측을 부정하고 대부분은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네요. 한편 지난 5월 9일 오후부터 시작된 큰 하락에 대해서 배후에 마운트곡스가 있다, 이런 추측이 돌았었는데요.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썰을 제기했던 트위터리안도 이것은 퍼드다, 이렇게 말했네요. 10억 달러면 1조 1210억 원인데 와, 파산당한 거 맞나요? 뭐지? 네, 오늘의 마지막 트윗입니다. 코인으로 하나 되는 중일? 뜬뜬. 코인데스크발 트윗인데요. 중국 항저우시가 1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는 블록체인 기금 슝안펀드의 창립자들이 일본의 중급 은행과 협력해 일본 엔화와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에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엔화뿐만 아니라
홍콩 달러화 그리고 호주 달러화와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연이어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개발 중인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테더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이 심한 요즘 같은 때에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나 하고 봤더니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더를 이용해서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테더를 활용해서 테더의 대안을 만드는 격이네요. 최근에 제미니 달러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핫하긴 핫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트윗 소식들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말 뿌듯하고 이렇게 트윗녀를 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글들 많이 써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그리고 뭐 개선해야 될 것들 있으면 마구마구 아낌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랑 저희 페이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트윗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ICO 투데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트윗녀 홍은채였습니다.